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기후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옥순 의원님, 의왕에서 사신 경험을 토대로 의왕이 어떤 도시인지 좀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의왕시는 수도권에서 자연 환경이 가장 뛰어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퀴즈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의왕시의 80% 이상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계산, 백운산, 백운호수, 왕송호수 등 아름다운 자연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의왕시는 전국 최초로 주정차 민원상담 ARS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고 의왕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가 철도입니다. 네. 의왕시는 전국 유일의 철도 특구로 국내 유수의 철도 관련 시설이 응집해 있으며 철도 박물관이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도 매우 좋습니다. 의왕시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생태휴양 도시로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 친구 부모님도 의왕시에 가서 집을 짓고 사시는데 그 옆에 오빠네가 또 가서 짓더라고요. 근데 88%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니까 왜 의왕으로 갔는지 알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골목길 민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요. 의원님께서 의왕시 곳곳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지금의 민생 현안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직접 보고 느낀 가장 큰 민생 현안은 아무래도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입니다. 아, 네. 제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며 많은 급식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도 했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환경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환기 설비가 부족하여 폐암 등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려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실에 직접 근무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기억할 때 초기에는 이 급식실에 어머님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지역마다 결혼이 많다는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네, 그런가요? 경기도도 뭐 결혼이 많이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이런 환경 급식 개선이 빨리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인력 배치 기준 또 급식 종사자들의 임금 문제 이런 처우 개선들이 잘 어쨌든 장착되어서 뭐 인력난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아, 그렇군요. 근무 조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풀어가려면은 어떤 민생 정책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네.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의 환기 설비를 개선하고 건강검진비, 치료비 지원하는 근거를 또 마련했습니다. 네. 또한 급식실의 위치 선정부터 급식 기구의 선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산재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급식 종사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거의 다 먹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다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가까운 일본은 급식이 아니고 도시락을 싼다더라 하면은 많은 어머니들이 아유 그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지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가정에서 환영하는 급식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집의 어떤 환경인가와 상관없이 영양을 똑같이 섭취할 수 있는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학교 급식인데 당연히 급식 종사자들이 행복하게 일을 해야 좋은 급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802님이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급식실이 엄청 덥다던데 어떤가요? 그랬는데 장마와 폭염에 사실 이런 기후 위기의 노동 환경이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실내에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분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노동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네. 특히 급식실 노동자들은 장마철의 습기와 폭염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기, 높은 작업 강도로 인해 건강에 큰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면서도 항상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급식실의 환기 설비가 부족하여서 폐암 등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환기 설비 때문에 폐암도 그렇고 또 너무 많은 학생들의 급식을 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니까 무거운 거 들면서 디스크 질병도 많고 막 화상도 많이 입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기도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원님 생각하실 때 추경이 어떻게 필요한지 한다면 어떤 분야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제일 시급한 분야는 급식실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기후 환경 변화와 전세 사기 피해자일 겁니다. 아, 전세 사기요. 네.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과 장마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내 공공시설의 냉방 및 환기 설비를 강화하고 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 훈련과 장비를 확충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다음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주거 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먼저 피해자들이 당장 필요한 주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긴급 구호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의원님께서 지금 코스모스님이 급식실 노동자분들 인원을 더 늘리고 급여를 교사급으로 조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빠콩님은 의왕시는 철도 박물관, 왕송 저수지, 카바란 캠핑장, 의왕 레일 바이크 그래서 딸내미랑 어릴 때 자주 갔습니다. 그러시고요. 최숙자님은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왕시는 친정언니가 강원도에서 올라와서 산지 30년이 넘었는데요. 말씀하신 철도 박물관 옆 연립에서 살고 있어서 가끔 의왕시를 갑니다. 하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반가워하시네요. 의원님 그 비례대표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비례대표라고 하면 자신만의 특별한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실에서 직접 일하신 적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신지 또 비례대표에 어떻게 이 정치를 시작하시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첫째로 비례대표는 정당성이 부여되고요. 또한 비례대표로서 저는 교육과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삶과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20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그때 근무하시면서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요거는 내가 의원이 돼서 이렇게 좀 바꿔봐야겠다고 느끼셨던 게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네.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같은 학교 공간에서 일하면서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급식 현장에서의 네. 그런 걸 보고 정말 이것만큼은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아무리 그 현장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문을 두드려도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환경 개선과 조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네. 정치를 직접 네. 하시게 된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도의회에 학교급식실에서 실제로 20년 동안 일해보신 분이 있다는 거를 도민들이 알면은 훨씬 더 깊은 신뢰를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999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급식실에서 가장 힘든 일은 어떤 일일까요? 튀김이 가장 힘들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급식실에서 일하실 때 보통 어떤 일이 가장 힘들까요, 의원님? 어떤 것이 힘들다, 튀김이 힘들다, 밥이 힘들다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네. 환경 자체가 습하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어떤 조리 하나하나 모든 문제가 다 힘들겠죠. 그 안에서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또 급식실의 위치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지는 않죠. 보통 잘 안 보이는 곳에 두거나 그런 걸까요? 급식실에서 일할 때 이렇게 환기가 잘 안 되고 덥고 춥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어떤 걸까요? 냉난방 시설을 잘 안 해놓는. 지금은 많이 이제 급식실이 나아졌는데요. 많이 좋아졌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근무할 때는 뭐 냉난방 문제, 환기 문제 복합적인 거죠. 네. 이제 그때 당시는 또 이런 뭐 지금처럼 이런 기계나 튀김기나 이런 인덕션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충분히 않는 있지 않았을 때 시대였기 식기세척기나 때문에 이런 모든 게. 부분을 육체적 노동이었죠. 네. 근데 지금도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급식실에 냉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곳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기사를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래도 의원님께서 직접 의회에 계시니까 경기도 지역에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결 더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는데요. 진짜 중요한 민생 문제로 직접 겪으신 분이 도의원을 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네요. 저희 음악 듣고 4부에서 의원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의왕시의 김옥순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Always on my mind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볼게요. 매주 금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김옥순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의원님께서 비례대표다. 근데 학교 급식실에서 20년 이상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자연스럽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정치를 하시게 됐을까? 근데 혹시 뭐 당원으로 활동을 하셨거나 그런 건가요? 네, 의원님? 제가 저희 민주당에는 1995년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당에 대해서 봉사를 해왔고 지역에서도 거의 27년 넘게 지역에서도 봉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당의 고모님들 또 지역의 어르신들, 원로분들이 네. 그 정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또한 봉사로 인해서 이 정도 했으니 정치에 입문해서 정말 현장에 답이 있는 것처럼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좀 해서 잘 정치를
바른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위의 어르신들의 말씀에 제가 귀를 기울여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접 출마하셨을 때는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진짜 좋아하셨겠어요. 많이들.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희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생계에 달려서 어떻게 보면 나의 직업으로 힘든 일을 하고 현장에서 일을 있는데. 하고 있었는데 제가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하니 이게 과연 꿈이 이루어지느냐.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희망이다라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지역에서 이 평범한 시민들이나 일을 하던 노동자분들이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쭉 평당원으로 계셨던 거잖아요.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직접 출마를 하고 당내 경선하고 또 이렇게 의원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은 저희 학교에서 정치학 개론 이런 거 배울 때 유럽 정당들만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정당도 이만큼이나 발전을 했구나 하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만이 아니라 전국 도의회 광역의회에서 급식 노동자로 직접 일했던 의원님은 의원님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뭐 의원님 되시고 나서도 당선되시고 나서도 같이 일하셨던 분들을 좀 만나고 소통할 일들이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초심을 잃지 않을 거고요. 네. 제가 정치를 한다 해서 그분들하고 더욱더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환경적이라든지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되고 좋은 정책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의원님께 가장 뭔가 바꿔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그분들의 바람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식실 환경 개선이나 네. 또한 처우 인력 개선, 임금 문제입니다. 임금 문제요. 유일하게 우리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제일 심장인 우리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2,700개가 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만 300일 정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급식 노동자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일당제로 받으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아, 일당제로 받는데 다른 광역에서는 그러면 뭐 한 320일? 네, 30일? 320일, 30일 예. 뭐 이런 유형들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0일 정도 일을 하고 받는다.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예전에 그 지난번 교육부총리 계실 때 학교 안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다 정규직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정규직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은 무기계약에 가깝다고 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은 단순히 정년 보장만 해줄 뿐이지 네. 뭐 호봉제가 있던 상여금이 있던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근무 일수라도 이분들이 원하는 정말 320일 정도 늘려줘서 이분들의 좀 안전한 게 임금이 좀 더 보장되길 바라는데.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정년만 보장해 준 거고 맞습니다. 임금은 여전히 일당제로 받고 네, 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 중에 아까 코스모스님이 임금 처우 개선이 돼야 급식 노동자분들이 인원도 늘리고 급여도 조정을 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같은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경기도 의회에 입성하실 때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겠다 하고 공언한 공약이 있을 듯한데요. 그게 어떤 공약이었을까요? 네, 제가 경기도 의회에 입성할 때 네. 가장 중점을 두고 공언한 공약은 바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과 열악한 조리 종사들의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급식 종사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건강 문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식실의 환기 설비를 최신화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 노동자들에게는 기피의 직장이 아닌 누구나 일하고 싶은 곳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 아이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참 성장기 때 대부분의 영양을 학교 급식으로 지금 섭취를 하고 있는 건데 급식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요즘 저도 기사를 보면서 느꼈는데 오늘 딱 의원님이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옥순 의원님 활약이 대단하세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우수의정 대상도 수상하셨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과 지원 조례안 이걸 제정해서 또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을 하셨던데요. 이게 아무래도 다 그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쭉 조리사로 일하셨던 경험이 토대가 됐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할 때도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고 양질의 급식을 먹인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급식실의 환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중년 여성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 밥 먹으러 간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상급 학교를 선택할 때 학생들의 기준이 급식이 맛있는 학교인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급식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급식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제가 경기도 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급식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아 대한민국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수의정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건 이제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니잖아요. 진짜 의원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가 짐작이 가는데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왕시의 김옥순 경기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의원님 제가 아까 인터뷰를 하다가 문득 궁금했던 게 그럼 이제 가족분들도 의원님이 정치할 줄 모르고 있다가 출마를 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부인이 갑자기. 그때 반응들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저희 남편과 두 아들의 큰 응원 속에 있었는데요. 지역에서 봉사하며 당의 봉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남편이나 두 자녀들은 엄마는 항상 봉사하는 사람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비례대표에 조금 출마하겠다, 정치를 해보겠다. 그랬더니 남편과 자녀들은 뭐 큰 반응은 없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엄마가 봉사하는 것처럼 뭐 자연스럽게 가는 거구나. 길인가 보다라고 네. 받아들이고요. 네, 받아주더라고요. 그 이렇게 활발하게 의정 활동, 대한민국 우수의정 대상을 받으실 만큼 활발하게 의정 활동 하시는데 남편분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겠죠?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남편이 어쨌든 고맙게도 가정일도 많이 도와주고 가사노동도 네,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한 제가 지역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 조금 남편이 세세하게 좀 챙겨주고 있고요. 이웃 주민들이나 네, 이웃 주민들한테도 좀 챙겨주고 있고 이런 뭐 생색은 내지 않지만 네. 뒤에서 조용하게 정말 외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남편분이 자랑스러우신가 봐요, 속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묵묵히 그거를 챙겨주시지. 의왕시에서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거든요, 여러분. 의원님이 거의 30년 넘게 의왕시에서 사셨다고. 네. 그게 한 곳에서 오래 사시면은
지역 분들이 그 가까이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친하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정말 신뢰를 많이 쌓으셨구나. 거기서 정치를 하실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4800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제 아들도 고등학교 선택할 때 급식 맛있게 나오는 학교 선택해서 갔어요. 네. 집에 와서 급식 자랑하는 거 보고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4800님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조카도 학교 어때 하니까 급식 사진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0947님, 호매실의 손영만님, 고색동, 호매실동, 당수동, 의왕시까지 연결된 황구지천 뚝방길이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그래서 호매실에서 의왕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거군요. 네. 이렇게 또 경치 아름다운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가 출연하는 의원님들께 이 질문을 꼭 드려요.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게 저희는 북극곰이나 지구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여쭤볼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기후변화가 단지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는 폭염, 홍수,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일으켜 우리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실과 같은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적절한 온도 조절과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설 개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강화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밥을 먹을 때 만든 사람의 감정과 기운이 담겨 있다는 얘기하면서 절에서는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공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지어라 그러는데 학교 급식 노동자분들 처우가 좋아질수록 우리 아이들한테도 결국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내일부터는 금쪽 같은 주말인데 아까 호매실의 손영만 님이 또 이런 자전거 길도 얘기해 주셨는데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의원님의 어떤 나들이 장소, 뜻깊은 행사가 있을까요? 네. 저희 의왕시에 있는 왕송호수공원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산책로가 있고 가족 단위 나들이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맨발로 걷기 좋은 항토길도 조성되어 있고요.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어린이날에는 국내 유일의 철도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철도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공연도 진행되고 있고요. 철도 박물관과 조류생태 과학관을 함께 방문하시면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자연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면 의왕시 왕송호수로 오십시오. 네,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여기도 또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밀라노의 3580님이 저는 아이들 초등학생 때 학부모 급식 점검 지원자 신청해서 가봤는데요. 먹지 않아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이탈리아에 계시거든요. 집에서 먹는 음식 맛과 질이 학교에서 먹는 거랑 다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은 식판을 찍어서 어떤 선생님이 보여주시는데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학교 급식이.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그랬는데 이거는 뭐 의원님이 지금 바로 통계가 있진 않겠지만 또 급식 노동자분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겠어요. 어떤가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음식물 처리에 대한 급식 종사자들도 그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은 급식 개선도 많이 좋아졌고 네.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이들한테 맞는 맞춤형 급식을 하다 많이 보니 하니까. 아마 음식물 양도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 급식이 더 맛있다는 얘기 맞습니다. 한다는 얘기도 네. 제가 듣는데요. 네, 오늘 40분간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우리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옥순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20년 이상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셨고 그 경험으로 지금 도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또 이렇게 학교 급식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친환경 급식, 좋은 급식을 주느냐, 또 그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모든 게 결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다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김옥순 의원님 명예 기후 특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또 이 급식실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는지 수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